대화야적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담당 김진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함께 오늘 수업 시간에 5강 공부하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기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배수 수능 특강 문제집 기준으로 67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문제 1번입니다. 리툴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쟁용 상황을 물어보고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출처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만력이라는 연호가 적혀 있겠습니다. 자 만력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나라 황제 한 명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안 했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도와줬었던 정말 조선인인지 그 출신이 의심되는 그 명나라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전쟁일까요? 조선 백성들의 처지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의 피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조선의 국왕이 평양을 떠나서 또 다시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조선 국왕이 우리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냐면 선조를 의미해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피난간 곳이 의주였었거든. 여차하면 나중에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까지 망명하려고 했었던 사실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기준으로는 만약에 적이 조선을 차지하게 되면은 분명히 요동을 침범할 것이게 되는데 우리 영토에 적이 들어온 뒤 방어하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지금 만력제 때 있었던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을 물어보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나와 있는 스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문용 도월 드래곤이 가드에 주둔하였다면 이거는 전쟁 이후에 있는 상황이지요. 정명호란이 정확히 말하면 배경이 됩니다. 자, 청나라의 군대, 청나라 나오기 전입니다. 이번에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정답은 3번인가요? 네, 명나라한테 무역 체계, 다시 말하면 감합 무역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역 체계뿐만이 아니라 명나라 정벌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관의 여진정벌이면 이거는 12세기 고려 상황이고요. 자, 오도 노부나가가 나가시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연도할 수 있습니다. 1597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선택지를 통해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로 따지게 되면은 4, 5, 3, 1, 2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재작년 수능 문제였는데요.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시면서 말하기를 자, 조선 정벌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되도록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나라였는데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안도에 어떤 섬으로 들어간 명나라의 장군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들까지 같이 토벌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면 다도, 여기서 말하는 명나라의 장수는 모문룡이죠. 그래서 광해군과 인조 시기에 걸쳐 있었던 그리고 가도를 지키면서 명나라의 유민들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제 앉히면서 조선인한테 많은 부담을 떠안은 줬었던 그 장군 바로 모문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정묘호란에 대한 배경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묘호란에 관한 모습 보여줘야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연표 문제입니다. 자, 사건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정묘호란이면은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상황입니다. 이후야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때 시기에는요, 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인조 때 있었기 때문에 이전 상황은 광해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선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선의 그런 국왕의 상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표 종이 많이 여러분들이 연도를 통해 연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시마 전투 1575년 조명 연합군 같은 경우면 요거는 임진왜란이죠.
자, 에도와쿠 수립 1603년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르오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해군 때 있었던 강공기 파견했던 전쟁이었으니 1619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수능 기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 정세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연관이 나와 있는데, 자, 가정제라는 황제가 명나라에 있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일단 몰라도 된다 칩시다. 모를 수 있어. 몽골 타타르 부족의 알탕칸. 자, 칸이 나와 있겠습니다. 징기스칸. 자, 쿠빌라이 칸, 오코타이 칸. 여기서 말하는 칸은 그 당시에 몽골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우리 칭호로 공부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타르타르소스에 타타르 부족이 있네요. 칭기스칸의 집계임을 표방했던 그는 나중에 이제 가정 29년에 수도 베이징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타타르 부족에 의해서 베이징이 포위되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알다시피 명나라의 상황이라서 1550년이라는 딱 떨어진 연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1550년이긴 한데요. 16세기 중반 이렇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도와쿠 수립 이후입니다. 1603년이죠. 금나라의 카이펑이라니 이거는 1127년에 있었던 정강의 변을 의미하는 사건이고요. 쿠빌라이 칸이면 1271년에 있었던 원나라의 수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죠. 중국 해안 지역 외국어 충분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자, 나와 있는데 이 말들은 꼭 이 시대가 아니어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여러 시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답을 잘 고르셔야겠습니다. 5번은 고려가 나와 있으니 웬 말입니까? 두 차례나 나왔었기 때문에 1274년, 1281년이라서 1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답을 보이게 되면은 2, 3, 5, 4, 1인데요. 4번 자체는 단독적인 16세기 중반의 지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출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알려드렸던 이 간현록을 쓴 사람 이름은 강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출전을 물론 문제 풀 수 있는 데는 가능하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고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간현록 보시고 나서 자, 외적이 일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낮추는 표현인데요. 자, 신하를 포로로 삼아서 오사카성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잡혀가지고 일본에 갔나봐. 근데 전쟁을 일으켰던 적의 수괴인 누가 죽었답니다.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사카 관련된 사람인가봐. 오사카의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겠습니까? 자, 더 이상 읽어보면 더 이상 힘들어서 선생님은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답은 1번입니다. 생고쿠 시대 통일한 거 1590년이죠. 답이 딱 떨어집니다. 자, 2번이면 미여성세랑 관련한 설명이고요. 3번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입니다. 연도 기억해 주시고 세기가 연도에 승리를 거두었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1600년입니다. 딱 떨어진 연도가 나와 있고요. 타이완의 정치성을 진압한 사람은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시기를 할 수 있어서 3, 1, 2, 4,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를 정리해보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네, 미출친 이 전쟁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쟁 중 상황을 고르는 것이겠습니다. 이 전쟁 때, 선왕께서는 랴오뚱으로 건너가려 했다고 합니다. 자, 선왕, 앞서, 앞에 있었던 왕께서는 랴오뚱을 도망갈 생각하셨나봐요. 자,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저한테 부탁하고는 약간의 신하를 버리고 평안도 박천에 머물러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께서는, 전하께서는, 왕을 말하는 표현이죠. 전하께서는 전부에 경문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적을 토벌하게 하려고 했었고 국가를 회복하려는 그 뜻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의병들이 모여서 봉기했다고 하겠으니 의병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 자, 일본군이 예측 못했던 것. 뭐라고 합니까? 의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진년 정유년에 있었던 임진정유재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8년 동안 있었던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홍탕해제가 홍지러지게 하였다. 이거는 자 다르지요. 청나라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루오 전투에서 조선군이 파견되었다면 이거는 정묘호란 이전에 있었던 광해군 때 상황이라서 또 답이 다르고요. 3번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이 일본에 전래되었으면 이거는 또 생고쿠 시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딱 떨어진 시기가 말할 수 없겠고요. 네, 답은 4번인가요? 평양성전투 1593년에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시카가 요시 미츠 미음 1352년 이후 상황이라서 조공을 받았던 그리고 책봉을 했었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4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미출치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명나라 지휘부가 명나라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그대들의 나라는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일본이 미울 거야. 근데 어쩔 거야? 일단 우리가 조금 친해져야지. 자,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강화도 조약의 그 강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화해하자라고 하는 휴전을 말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일본한테 복수하래요. 무슨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 1번 조선의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훨씬 예전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6강 때 다시 한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황제가 몽골에 잡혀갔다. 이거는 토목부의 변을 의미합니다. 15세기 상황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누구 때문에? 도조 이삼형이라는 도자기 기술자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고다이고 천황이 요시도로 피신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남북조시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개념이 다르죠. 윤관이 동북부 상황이면 이거는 고려시대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쪽입니다. 69쪽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국왕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누구지 볼까요? 이 사람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오랑캐한테 어떠한 그런 성의 표시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은근히 강호림을 시켜가지고 상황을 보게 한 다음에 눈치껏 행동을 하고 하면서 명나라 도와주는 척하면서 후금한테 싸우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시켰던 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열받은 거야. 식사를 보내가지고 자꾸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줬나 봐. 자, 조심하세요. 한반도는 진안 아니라고 한반도를 말하는 우리나라 땅에 대한 명칭으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입니다. 네,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르하치죠. 아이신기호로 누르하치. 아이신쭈아러는 중국 표현이고 아이신기호로가 만주어 표현입니다. 2번이면 이건 아시카가 요시미츠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나가시노 전투에 승리한 사람이면 오다 노부나가 오다. 자, 4번은 인조죠. 3개 국어부에 있었던 사람이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서인이 주도한 만정으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시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 3, 1, 5, 4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6번입니다. 다음 서신이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편지의 배경을 봐야겠는데요. 자, 이거 황제 표현입니다. 황제, 나는 너를 동생이라는 친분으로 대하였는데 너는 오히려 나한테 등을 들고 대고를 준비하고
하였다. 전인도에 때 배신 때렸나봐. 정묘전의 치욕. 정묘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묘호란이라고 부르는데, 정묘호란이 안 좋았다라고 치욕이라는 단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말이야, 이거 안 까먹었어? 왜 너희 궁궐 버리고 왜 도망갔니? 어디로? 산성으로. 어디 말하는 겁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지문이에요. 이게 누구입니까? 이거 인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병자호란에 대한 그 당시의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화나고다가 금나라 국가였다. 이거는 1115년 있었던 상황이라 12세기 상황입니다. 아예 상황이 다르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자, 8년 후 상황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자, 3번 강희제가 산바의 나라를 진압하였다. 이후 상황이지. 그래서 1600년대 후반이라서 17세기 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중요합니다. 강희제. 자, 조선이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하였다. 거부했지. 그래서 등장한 게 병자호란이었습니다. 형제관계면 정묘호란, 군신관계이면 병자호란.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온유한 이렇게 냈다면 이거는 세고코 시대 시작을 말하는 상황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제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출전해 보시게 되면은 대의 강리록하고 연암집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 문제 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요거는 힌트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연암이라는 호를 사용했던 사람이 박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박지원이 누구입니까? 조선 후기에 실학자 중에서도 중상학파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북학을 중시했던 사람이라 청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보고 배우자고 했었던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거, 이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자, 오랑캐라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이 거쳐가면서 중어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중화인들은 인의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는 윤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앙에 살면은 중하고 변방에 살면 오랑캐였는데 지금 그 개념을 깨졌다는 거지. 이제는 아는 거 모르는 거에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 태어나면서부터 중화인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중화인과 오랑캐 어떻게 구별하겠느니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그냥 지리적인 중화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이 생긴 국가가 아닌가 봐. 근데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본받아야겠습니까? 자, 이 말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나라, 그 다음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성량을 추앙했었던 중화민족이 세운 중화란 말이야. 중국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오랑캐,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그럼 지금의 중국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들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단다면 우리는 정말 고립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연암 박지원의 북학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화의식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말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별로반 고려시대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 과정이면 이거는 앞서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제란 사이 상황입니다. 하가도 순도는 이거는 몽골 침입이고요. 장거정의 개혁 같은 경우는 명나라 말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관우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서울에 있대. 어디인 줄 알아? 동묘에 있어. 그래서 1호선 동대문역과 추석동역 사이에 있는 그 동묘는 관우를 모시는 사랑이었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전을 거치고 나면서 그 당시에 만력제가 삼국지를 좋아해서 그래서 나는 나의 의동생인 관우를 도와주는 것처럼 조선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관우 모시는 사상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삼평이라는 도자기 신을 지금 이제 아리타현에서 지금 신사에 모시고 있다는 설명 해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과 정유전이 끝나고 나서 등장했었던 일본의 변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전 이후에 있었던 문물교류로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아스카문화는 이거는 도웨이 관련 상황이고 몽골 제국의 시기의 동서교류 말이 안 되고요. 통신사 그럴 수는 있어. 그럴듯해. 시긴 비슷하지만 관련이 없습니다. 서양몽골의 전래 전혀 관련 없어요.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5강 문제풀이 진행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등교해서 공부했던 성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2학년 진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맺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교실에서 만나게 될 그 날을 선생님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여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